자, 보겠습니다. 계속 자바스크립트 이어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할게요. 계속 비교를 하면 HTML은 이제 정적인 페이지 관련된 것, 그리고 비교 대상이 또 자바스크립트, JS로 좀 사용자가 어떠한 이제 행위, 기능을 구현을 했다라고 치면 이 처리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제 CSS 파일이 각 이제 HTML 문서에 공통된 그 코드를 이제 파일로 따로 빼어내어서 그렇게 중복을 제거하는 것도 했고요. 지금도 스크립트 초반에는 한 HTML에 똑같은 내용들을 지금 스파게티 섞어서 하겠지만 마지막에 리팩터링 정리할 때는 일단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는 문법 기본 구조에서 그 공통된 것들을 다 줄여내고, 그리고 파일 또한 다시 따로 빼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웹브라우저에서 지금 특정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동작하는 이 원리를, 간단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그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공부를 할 예정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다큐먼트, 해당 HTML 문서라는 곳에 이제 닷 연산자, 이제 객체의 뭐라고 해야 될까, 아직 패키지라는 거를 설명은 안 드렸는데, 제가 비슷한 구조 개념으로 폴더라는 거를 좀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모 폴더, 자식 폴더. 그럼 A라는 폴더 안에 또 B라는 폴더가 있듯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가 그 최고 상위에 있는 그 트리 구조가 윈도우라는 게 있었고, 그 안에 내부에 여러 개 이제 또 객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큐먼트라는 또 객체를 또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객체 안에 제가 수납 도구라는 얘기를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수납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점을 찍어서 해당 기능들을 구현 또는 사용했다, 호출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렸을 때 우리가 지금 on 관련된 클릭이라든지, 그리고 on change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자바스크립트에 있던 속성들을 또 몇 가지를 봤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일단 먼저 문자열이나 숫자를 먼저 좀 보자, 많이 쓰이니까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타입을 정하고 또 변수라는 거를 정해서 조금 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따지고 보면 유지보수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변수 개념이 도입이 되었고요. 그 변수를 이용을 하면 앞에 우리가 CSS라든지 캐스케이딩이라든지 1타 2P 이런 한 번의 그 변경으로 인해서 여러 개가 적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제 라이트 버튼을 눌렸다면 그럼 해당 다큐먼트 안에 쿼리 셀렉터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HTML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선택자가 있죠. H1이라든지 A 태그라든지 ID를 이용을 해서 그리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부분적으로 적용을 좀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클래스 개념도 이제 추가로 도입을 해서 한 2개 정도만 선택할 때 썼고, 그리고 우리가 CSS의 적용의 우선순위에서 해당 그 스타일에 있는 그 선택자가 가장 밑에 있는 게 좀 우선순위가 높았었고, 그리고 그 ID라는 거는 그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았다, 이런 얘기들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클릭을 했을 때 선택자를 선택해서 해당 스타일에 있는 속성의 백그라운드 색깔, 그리고 글자 색깔을 2개를 변경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거를 간단히 볼게요. 그래서 먼저 일단 body라는 태그 안에 예를 들어서 이 body라는 태그 안에 inline으로 스타일의 속성을 지정을 할 때,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가 블랙이고 컬러가 화이트가 되면 이 body라는 태그 부모 태그로 하겠습니다. 이 body에 속해 있던 자식 태그, 즉 여러 가지 태그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이 body의 영향을 전부 다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샘플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작업 이렇게 안 하겠죠. 그렇겠죠. 뭐 한다라고 하면 뭐 마진, 전체된 배치라든지 뭐 비율이라든지 뭐 이 정도의 뭐 문제로 접근하지 특정 색깔을 한 가지로 고정해서 일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 이거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통해서 특정 태그에 있는 그 값들을 이제 변경하는 게 요지입니다. 얘를 바꾸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 버튼이 동작하는 원리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446번부터는 앞 시간에 했던 부분들 사실 좀 복습인데 그래도 가볍게만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뭐 일단 스타일이라는 속성은 CSS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또 460번 라인으로 갈게요. 그러면 기초 부분에 뭐 우리가 CSS에서 해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박스 모델을 그 말하기 전과 후를 좀 비교를 하게 되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색깔을 입히는 것부터 했어요. 뭐 글자색이면 글자색, 뭐 배경색은 배경색. 그래서 뭐 그 좀 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는 뭐 일괄 적용하는 거, 캐스케이딩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이 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 태그는 이 div와 span의 이 두 개 그 제가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얘는 전체, 얘는 일부분. 뭐 기능은 어떤 태그를 묶는 역할이다. 뭐 그 정도만 좀 기능을 해달라. 뭐 표현을 무치라고 이렇게 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묶는 역할이더라. 자,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CSS라는 이 코드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HTML에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썼죠. 그러니까 HTML 태그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CSS 문법도 같이 썼어요. 보통 이거를 뭐 짬뽕 또는 스파게티 뭐 섞어서 썼지만 최종적으로는 파일을 따로 빼서 뭐 사용을 했다. 이유는 재사용,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좀 했습니다. 이 의미가 혹시 이거 뭘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좀? 예, 클래스 JS라는 클래스를 선택을 했고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는 해당 클래스가 JS라는 클래스에 뭐 해당 그 폰트의 굵기라든지 뭐 색깔을 변경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건 한번 확인만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선택자입니다. 선택자. 우선순위는 ID, 클래스, 선택자. ID는 뭐 제가 아이샵 얘기 들었고 점클 얘기 들었죠. 나머지는 그 기본 선택자들. 뭐 H1이면 H1, 뭐 OL이면 OL,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선택자들 얘기를 좀 들었답니다. 그래서 뭐 특정의 태그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그 이제 볼게요. 다시 503번에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해야 하는 태그를 선택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뭐 비단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를 한 개만 전달할 거냐 아니면 데이터를 여러 개를 전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나와 있는 샘플의 예제는 이제 비교상 그 단수, 그러니까 즉 한 개의 개체 선택만 하는 거랑 그리고 여러 개를 선택하는 거랑 이게 나옵니다. 근데 작업의 거의 한 90% 이상은 여러 개를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는 뭐를 집중해야 되냐면은 데이터를 몇 개씩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배열도 배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맵이라는 것도 배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셋이라든지 이런 컬렉션을 배울 겁니다. 지금 제가 용어를 컬렉션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편 맞습니까? 우표라고 하나요? 우표 수집, 동전 수집. 이 수집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걸 우리가 컬렉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컬렉션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여러 개를 뭔가를 수집한다, 모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간결하게 얘기하면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뭔가를 다루려고 할 때 항상 많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룰 것이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샘플로 이제 셀렉트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태그를 이제 CSS 셀렉터를 통해서 뭔가를 선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주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 간단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큐멘트가 뿌리가 어디였죠? 이거 최고 상위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윈도우였죠. 근데 그 윈도우 하위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이 다큐멘트라는 내장 객체입니다. 이건 자주 쓰니까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객체죠. 제가 객체를 그 뭔가 좀 기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요거 기억나십니까? 요거 수납 도구라고 좀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 안에는 뭐 변수도 있고 뭐 기능들도 여러 개 많이 있다. 요 얘기를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기능들 중에서 그 중에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데, 나중에 쿼리는 여러분 이제 DB가 다 내일 배우거든요. 일단 교재는 아직 지금 뭐 미제공인데, 그 우리가 교재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교재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쌤이 그 MySQL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실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상관없습니다. 뭐 오라클로 하건 MySQL로 하건 기본 SQL 문법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각 벤더사마다 그 기본적으로 좀 제공해준 기능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뭐 일단 상업적으로 쓸 때는 뭐 MySQL이나 MariaDB가 좀 더 낫고요. 그 다음에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용으로 좀 쓸 때는 오라클을 좀 더 많이 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걔가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기존에 앞에 작업했던 보통 DB들이 오라클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마이그레이션 이식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왜?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점유율은 그 오라클이 높지만은 뭐 수업 일단 MySQL로 할 거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고, 제가 수업 때 두 가지 다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라클도 쓸 거고 MySQL도 같이 쓸 거예요. 같이 쓰면은 그때도 이 쿼리라는 게 나옵니다. 쿼리라는 게. 그래서 쿼리는 그 한글로 말하면 질의라고 하면 돼요. 그냥 물어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셀렉터라고 하는 건 뭐를 선택하는 자, 보통 ER이나 OR이 붙으면 그 행위를 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 내장 객체에서 쿼리 셀렉터란 이 기능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배웠던 뭐 클래스를 선택하거나 아이디를 선택하거나 특정 선택자를 선택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뭐 한 개씩 뭐 선택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엘레멘트 스타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엘레멘트 스타일. 특정 원소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자, CSS 스타일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 해당 그 요소의 엘레먼트 요소죠. 조금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해당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 CSS에서 옷 입히는 거 기억나시죠? 뭐 일단 뭐 색깔을 일단 두 가지를 예를 들고 있어요. 뭐 백그라운드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해당 그 글자색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CSS 기본적인 거를 해당 요소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해당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마 이것만 보셔도 대충 아실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건지는. 자, 그래서 그 쭉 내려오시면은 제가 그 VS 코드에서 그 아마 EX 1번에 제가 복사를 조금 밑에 많이 해서 많이 밀렸는데, 뭐 처음부터 제가 샘플 코드를 얘기를 조금 들었답니다. 어디로 왔죠?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1점인가요? 여긴가? 잃어버렸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뭐 어쨌든 얘랑 똑같은 코드라는 거를 그냥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한번 복사 한번 해볼까요? 요거 복사를 해서 그 EX 2번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EX 2번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그 여기 주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주석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 일단 뭐 잠시 삭제를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그래서 뭐 실행을 시켜 보시면 버튼이 두 개가 나오죠.
버튼 2개 나오는 거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요. 확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컴파일러 상에 오류가 나타나면은 뭐 일단 제가 VS 코드 상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뭐 어디가 잘못됐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다 해줍니다. 해주니까 뭐 요거를 좀 살펴봐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마 열고 닫는 게 밑에 있네. 여기 데이도 있고 나이트도 있죠. 용량 쓸게요. 있어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뭐 계속해서 커리 셀렉터라는 거는 이 다큐먼트라는 객체 안에 이 기능을 통해서 바디 태그를 선택을 해서 그 바디에 있는 해당 스타일의 배경과 글자색을 뭐 화이트나 블랙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개요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엄청 많이 섞여 있네요. 어떤 버튼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어쨌든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엄청 뭐가 많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엄청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복사를 하면서 잘못 눌렀나 보죠. 어쨌든 지금 버튼은 2개만 필요한데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일단 몇 개 좀 지웠답니다. 지울게요. 이렇게. 그래서 뭐 좀 이거를 뭐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데이는 있고 나이트가 없죠. 나이트는 얘 복사해서 이거를 뭐 나이트 하나 바꿔놓고, 요거만 바꾸면 되잖아요. 블랙을 여기다 넣고, 그다음 하이트를 일단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나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대충 좀 감은 좀 잡으셨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해당 그 객체에 있던 그 선택자 이용해서 해당 스타일까지 변경하는 거, 해당 버튼을 누르면 적용이 되게끔 그 온클릭이라는 거 이용했다. 뭐 이런 걸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41번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원이 나오는데 뭐 프로그램이 뭐냐, 프로그래밍이 뭐냐, 또 프로그래머가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원을 뭐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TV도 TV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음악회도 음악회 연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을 하면 뭔가를 진행하는 순서, 시간차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V 편성표도 보시면은 TV 프로그램 편성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해당 TV 프로그램이 몇 시에 언제 뭘 할 거냐. 또 음악회에서도 해당 특정 누구 가수의 누구 공연이 프로그램이 언제 시간대 뭐 할 거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특정 이제 뭐 시간의 뭐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하나씩 착착착착착 이게 진행되는 거 좀 이해가 갑니까? 그죠? 위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시간별로 해당 코드를 읽어서 뭔가를 뭐 수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원을 따진다고 치면.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론은 그래요. 사용자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져서 그 많은 요구사항들을 우리 개발자가 결론은 이제 기능을 구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생각을 뭘 하시면 되냐면, 반복 작업을 제거했어요. 그죠? 공통된 코드를 뽑아서 파일로 만든다든지.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 나머지 기능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통된 이런 중복 코드를 제거하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고, 근데 사람보다 컴퓨터가 확실히 잘하는 건 뭐죠? 그거는 뭘 안 배워도 알아요. 사실 프로그램을 안 배워도 알아요. 뭡니까? 반복 아니에요? 반복. 공장에서 찍어내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이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보다 기계로 찍는 게 훨씬 더 어때요? 더 정확하고 빠르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좀 특화되어 있던 기능들을 사람이 기계한테 좀 일을 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고급어, 그걸 이제 컴퓨터가 알아먹기 쉽게끔 뭐 컴파일러 해서 뭐 하는 뭐 자바라든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랑 전혀 연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전혀 동떨어진 다른 언어입니다. 언어고, 그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건문 또는 반복문 이런 함수들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이것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시키려고. 결국엔 누구한테요? 컴퓨터한테. 컴퓨터한테.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조건문을 이거 프로그램을 배우시기 전에도 이제 다 했어요. 뭐 할 거냐? yes, no. 선택을 여러분들 이게 뭐 이렇게 하시면 선택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예요. 조건문. 제가 CSS에서 그 미디어 쿼리 얘기했던 기억 나십니까? 그 안에 소가로 안에 뭐 맥스 해서 그 특정 사이즈가 뭐 800픽셀이다 최대가. 그러면 그 밑에 있을 때는 뭐 그리드 선을 끊는 내용이 안 보이게 한다든지, 반대로 800픽셀보다 크면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됐었죠. 그래서 참일 때 수행이 되는 문장, 또 그 밖에 거짓일 때 실행되는 문장,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 day랑 night라는 버튼이 지금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근데 뭐 우리가 전원을 보더라도 스위치를 온오프 껐다가 켰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튼이 한 개잖아요. 굳이 두 개를 해서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한 번은 눌렀을 때는 온이 되는 거고, 또 한 번은 눌렀을 때는 오프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변수 개념이랑 지금 있는 if 개념이랑 두 개를 섞어서 이제 버튼을 한 개로 만들면서 기능을 구현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내가 클릭을 눌렀을 때 지금 밑에 있는 행위랑 그 다음에 또 day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하는 행위가 사실 반복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if 문을 썼다면 버튼을 눌렀을 때 조건이 이거면 뭐 예를 들어서 켜주세요. 만약 조건이 아니면 꺼주세요. 여기 약간 구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코드를 짜지는 않지만은 그냥 개요로 그냥 가볍게 뭐 그렇지 조건이 참이면 불이 켜지면 되지. 거짓이면은 꺼지면 되지. 뭐 이렇게 스위치처럼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버튼에 대해서 토글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켜고 끄는 거에 대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예제 코드입니다. if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태그고요. ID 기억나십니까? 뭐 제가 i샵 그죠? 샵으로 해당 선택을 합니다. 점으로 해당 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을 지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id는 nightday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버튼은 밸류가 이제 night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onClick 이제 사용자가 해당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수행되는 문장들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if문, 자, 프로그램, 시간의 흐름, 시간의 순서, 그러니까 윗문장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실행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if 조건문에서, 자, 여러분 다큐먼트나 요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얘 족보가 어떻게 된다고요? 윈도우라는 게 있고 그 하위에 다큐먼트가 있고 객체인데 여기는 수납 도구다. 그래서 여러 기능들이 들어있더라. 쓸 때 이 점, 닷 연산자로 쓰더라. 그래서 쿼리 셀렉터가 뭡니까? 우리가 배웠던 태그를, 특정 태그를 선택하는 거죠. 자, 여기 배웠던 게 나오네요. 샵이네요. 무슨 샵? i샵. 그럼 id가 night underbar day라는 얘를 지금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 value라고 하는 거는 여기 위에는 이 value를 말하는 거예요. value. 그리고 갑자기 이 꼴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두 개만 쓰면
두 개의 데이터 내용물이 같은지만 보는 건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독특하게 이 꼴이 한 개가 더해서 세 개가 되면 내용물이랑 그 타입도 검사를 합니다. 뭐 즉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숫자형인 거냐, 우리가 배웠던 지금 두 가지잖아요. 문자형인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아야지만이 얘가 맞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조건이 뭐 한 개가 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지금은 이 세 개짜리를 일단 썼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트를 언더바 데이라는 아이디의 값을 밸류 값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문자열이거든요. 그럼 이 나이트라는 거와 값도 같은지 또 형도 같은지 이렇게 비교를 해요. 자, 그럼 만약에 맞다. 처음에 내가 이 나이트라는 버튼을 온클릭 눌리는 순간 이 592번의 문장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소괄호 안에 있는 얘가 이제 조건식이라고 합니다. 그 조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참 또는 거짓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명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면은 부산에서 제일 중심지예요. 그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 거짓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서면은 부산 진구입니다. 그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밸류 값이 나이트랑 두 개가 만약에 같다라고 친다면 그럼 여기서 참인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계속 봤던 거죠. 뭐예요? 바디 태그에 있는 뭐 스타일의 값을 배경을 블랙, 이거는 이제 같은 거죠. 자, 그래놓고 마지막 여기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나이트였는데 밸류가 이 버튼을 눌리면서 뭘로 바꿔놓습니까? 데이로 바꿔놓는 거예요. 데이로. 한번 이거 확인해 볼까요? 이거 복사 한번 해봅시다. 이거. 예제 코드를 복사를 해서 VS 코드에 여기 위에다가 제가 H2번이라고 해서 버튼 하나로 변경해서 if 문으로 구성 확인 중입니다. 확인 중이라고. 그래서 샘플 코드를 붙여 넣으시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 한번 볼까요? 페이지가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입니까? 이렇게. 버튼이 좀 많아서 밑에 있는 버튼은 이제 조금 지우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다가 H2번 정도로 해서 여기는 버튼 두 개로 구현하기. 그래서 볼까요? 앞에 불 끌게요. 불을 제가 안 껐네요. 끈 게 더 안 나요. 끈 게 더 낫죠. 자, 보겠습니다. 뭐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은데 이제 구성이 버튼이 한 개가 됐는데 한번 클릭할 때 이 나이트의 밸류 값이 뭘로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뭘로 바뀌어요? 요거 데이로 바뀝니까? 네. 그러면 데이로 바뀌었다라는 게 이 말 어디 갔죠? 제가 보기엔 15번, 저는 15번이거든요. 기존에 이 나이트라는 밸류 값이 원래는 기본이 이거였는데 내가 클릭을 하는 순간 얘가 이제 뭐죠? 해당 문서에 해당 선택자를 선택한 기능에서 해당 아이디가 나이트 언더바 데이인 거를 이제 찾아보죠. 찾았죠? 근데 거기에서 밸류를 비교해 봤더니 이게 나이트 똑같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같죠? 같으니까 이 흐름에 맞게끔 그럼 참인 문장이 실행이 되어서 뭐 여기 색깔 바꾸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여기 마지막 여기를 15번을 봐주시면 밸류가 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데이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데이로 바뀌었죠. 맞습니까? 자, 그럼 또 이 버튼을 제가 한 번 더 또 클릭할 거예요. 그러면 온클릭
온 클릭이라는 속성이 또 그 바뀌었죠.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럼 실행이 되면 이번에는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버튼이 얘란 말이죠. 똑같은 버튼인데 지금 얘가 뭘로 바뀌어진 상태죠. 얘가 데이로 바뀐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얘를 눌렸어요. 빨간색 할까요? 이거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이렇게. 그러니까 클릭하면 또 어떻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실행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비교하겠네요. 자, 나이트데이 아이디가 얘를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밸류 값이 나이트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얘는 참인 문장이 실행이 안 되고 여기 else로 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 오케이. else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실행은 이거 두 가지 17번, 18번 요건 실행이 되고 마지막 밑에 보시면 이번에 해당 아이디의 밸류 값은 뭘로 바꾸는 거죠? 나이트로 바꾸는 거죠. 간단하지만 좀 이해는 가십니까? 기본 if문 뼈대가 어떻게 되고 조건식이 있고 참일 때 실행되거나 거짓일 때 실행되고 이해 갑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버튼을 처음에 이제 두 개였던 거를 한 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클릭하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자, 어때요? 단순히 그 if문이 뭐 참일 때 실행되는 문자, 거짓일 때 실행되는 문자 문법만 하면 뭐 사실 끝나는 거지만 너무 좀 드라이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뭔가를 적용하면서 한번 하시면 좀 더 그래도 좀 재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내려가 볼까요? 내려갑시다. 그래서 여기 조건문과 함께 비교하는 이제 이거는 비교 연산자인데 뭐 비교를 할 때 해당 타입도 같이 비교를 한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려갑시다. 자, 이번에는 비교 연산자와 불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련은 제가 아까 데이터 타입에서 정수랑 그러니까 넘버랑 그리고 문자열 두 개만 얘기했는데 또 많이 쓰는 타입 중에 하나가 불련입니다. 이 불련에서 이거 원래 이게 영어로 쓰면 이게 불이거든요. 불. 원래 불이에요, 불. 근데 이거를 그 1010 그 이진수 혹시 아세요? 1일 때 뭐 스위치가 뭐 켜지고 0일 때 뭐 스위치가 뭐 닫아지고 혹시 이진수 들어보셨습니까? 0과 1로만 구성된 숫자들, 그죠? 그래서 이 불리언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타입을 우리가 뭐 참이냐, true냐 또는 false냐에 따라서 뭐 이거를 조건식에서 참 거짓을 판별할 때 이 불리언을 썼습니다. 참고로 이 불리언은 어느 프로그램 언어를 가더라도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써야 되거든요. 그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표현하는 단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불리언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던 이 부분 이제 비교 연산자가 3개일 때랑 뭐 2개일 때를 뭐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 일단 샘플링은 얘를 좀 샘플 복사할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복사를 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버튼의 위에 이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스크립트가 들어간 거는 뭐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쓰기 위해서 뭐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웹브라우저를 보시면 이렇게 뭐 true가 나오고 뭐 이거는 이제 뭐 false가 나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그리고 이제 뭐가 잠시 나오냐면 652번 라인에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HTML의 entity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entity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HTML에서는 이제 꺽쇠를 이용을 해서 그 태그를 표현합니다. 뭐 예를 들면 H1도 열리는 태그, 닫히는 태그. 근데 이 꺽쇠를 잘 보시면은 우리가 연산자가 뭐랑 비슷하냐면은 비교 연산자랑 비슷해요. 뭔 소리냐? 1이 2보다 크다 할 때 우리가 꺽쇠로 표시하잖아. 대소를. 얘가 크냐, 작냐. 그죠? 그럼 이게 겹친단 말이에요. 문자가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 중복이 되니까 이 중복되는 문자들을 따로 조금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HTML의 태그를 문법을 사용할 때 열리는 태그, 닫히는 태그, 즉 이제 대소 크다 작다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진짜 이거를 크다 작다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겹치는데,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게 여기 엔티티입니다. HTML 엔티티. 여기 뭐 참고 블로그인데 저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냥 자료가 있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제가 샘플로 해놓은 거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검색은 이렇게 HTML 엔티티라고 치시면 되고요. 여기 웹에 접근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조금 화면이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중간에 내려가 보시면 뭐 이렇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태그를 표현할 때 사실 열리는 태그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기호를 쓰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을 때 여기 &, 문자로 해서 less than이 뭐예요? 이게 이것보다 less 작답니까? 작다. 얘는 great than, 이것보다 great 크다. 뭐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었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됐습니다. 쭉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시고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크다 작다 이거는 뭐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냥 천천히 한번 눈으로만 봐도 충분히 잘 이해가 될 거거든요. 자, 바로 넘어갑니다. 685번으로 갈게요. 이제 조건문 하러 가겠습니다. 조건문. 뭐 앞에 기본 우리가 예제 코드를 통해서 조건문 얘기를 미리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볍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쭉 내려가는데 709번을 볼까요? 뭐 709번에 보시면 지금 얘는 그 HTML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로 해당 다큐멘트 문서에 이제 여러 기능 중에서 write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찍었죠. 1, 2, 3, 4 브레이크 줄넘김을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H라는 그 태그는 헤딩, 제목도 의미하지만 안에 그 브레이크, 줄넘김을 하는 게 그 자동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뭐 어쨌든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자, 그런데 쭉 내려가서 어디를 가냐면 네, 여기를 볼까요? 자, 732번에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앞에 기본 샘플의 if랑 else 구문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기본 뼈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바라든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지금 하고 계신 자바스크립트 있죠. 각 언어들마다 이 그 if 조건문을 표현하기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그 조금씩 차이점이 있긴 하는데 이것도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되는 거지 굳이 이거를 따로 외워서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엄청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처음에 구조만 조금 봐주시고 문법의 뼈대가 어떻게 되고 여기가 조건식이구나. 오케이. 키워드가 참일 때 뭐 실행되는 문장, 거짓일 때 실행되는 문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한 요 정도만 그 인식을 하고 그렇구나 끄덕끄덕 되면 넘어가시면 돼요. 볼까요? 자, 스크립트의 예를 보겠습니다. 뭐 1번 출력이 되고요. 여기 if 부분에 보시면은 이 조건식에 노골적으로 true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 조건식이 참이라는 소리네요. 그럼 여기가 참일 때 실행이 되는 문장, 여기는 뭐죠? 거짓일 때 실행이 되는 문장. 그럼 출력이 어떻게 됩니까? 1번, 4번 사이에 뭐가 출력이 돼? 당연히 1, 2, 4번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넘어갈게 그래서. 그럼 이게 풀스면 어떻게 돼요? 1, 3, 4가 출력이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건 굳이 안 찍어봐도 이거는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 이거는 한번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거를 이미 했어요. 사실 제가 예제 코드 하면서. 그죠? 바로 그냥 한번 복습만 하고 넘어갈게요. 해당 아이디를 뭘로 했죠? 나이트 언더바 데이라고 했고, 해당 값을 나이트로 이거를 정의를 했고, 클릭을 하면서 해당 이 아이디 나이트 데이에 있는 이 값을 가져와서 밸류 값을 비교한 다음에 나이트가 맞으면 값을 이제 해당 커리 셀렉터를 통해서 특정 태그 정해서 값, 그러니까 배경 그리고 글자색을 변경한 겁니다. 이거 실제 이제 밸류 값을 뭘로 바꿨죠? 데이로 바꾸는 거. 이건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복을 제거하는 것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팩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하다 보면 작업이 코드상 중복되는 게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기능을 이제 구현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면 이걸 따로 외부 파일로 이거를 빼어내서 이제 1타 2피 캐스케이딩 효과를 많이 씁니다. 재사용 효과를. 그래 해야 우리가 특정 개발을 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거나 이 변경, 수정, 추가할 때 효율적으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리팩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중복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보시면 계속 이 다큐먼트의 이 셀렉트의 이 바디 사실 이게 계속 겹치거든요. 얘는 어디까지 겹치냐면은 여기까지도 사실 스타일까지도 사실 겹쳐요. 이렇게 맞습니까? 조건식에도 사실 이렇게 많이 겹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중복을 뽑아낼 거냐 라는 문제예요. 자, 밑에 가볼게요. 자,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은 버튼을 한 개를 더 추가를 해서 이걸 2번으로 바꿔서 고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됐고요. 어디로 쭉 내려가시냐면 여기를 잠깐 가볼까요? 그 839번에 가면 이 this라는 키워드 잠시 보도록 할게요. this 엄청 많이 나옵니다. this. 아마 지금 제가 그 메모장에 특정 이제 변경을 조금 했기 때문에 이제 줄 번호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 this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조금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제가 예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 전화 받을 때 있죠. 그 외국인들이 전화 받을 때 헬로 하고 I'm 상용이라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this is 상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this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his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또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중복을 제거할 때 이 this라는 게 활용이 많이 되어서 얘를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자바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나중에 그 생성자 할 때 엄청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 this라는 거. 자, 어디를 벤치마킹을 할 거냐면은 자, 그 848번에 지금 이 부분만 조금 확인을 하고요. 이 부분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this.value라고 되어 있죠. this.value. 그래서 이 this가 뭐를 가리키냐? 이 this는 그 위에 있는 input 타입에 보시면 얘를 가리킵니다. 이 this라는 게. 여기 인풋에 있는 얘를 가리킵니다. this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나이트 밸류 값이 나이트가 맞으면 여기 있는 값들을 변경을 하겠다. 자, 그리고 this는 input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럼 자기 자신의 이 밸류 값을 뭘로 바꾸는 겁니까? 이렇게 day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조금 확인을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복사를 해서 여기 VS 코드 여기다가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입력을 할 거냐면 이번에는 H1에 그 this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이렇게. 그리고 오타가 조금 있다고 하니까
볼게요. 어디서부터가 지금 얘가 지금 오타가 있나 보네요. 봅시다. 지금 닿는 꺽쇠가 없죠? 그죠? 지금 마지막에 이게 좀 빠져 있네. 그 오타가 좀 있어서 좀 그 마지막에 이 큰 다운 변화랑 닿는 태그 있죠. 요 관계만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저장 한번 하시고 이제 이번엔 디스를 이용을 해서 해당 값을 변경하는 거. 밑에 코드랑 비교해 보면 여기 다큐멘트의 셀렉터의 얘가 의미하는 게 자기 자신이더라. 자기 자신. 이 디스라는 거는 인풋 태그,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 결과를 하나 보시면 디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이렇게.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지만은 이거를 적용을 할 때 중복을 하나씩 제거할 겁니다. 자, 중복 제거할 게 사실 더 남았죠. 보시면은 얘도 보면 계속 겹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차차 고쳐 나갈 거니까 먼저는 이것부터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걸 먼저 좀 확인할게요. 일부러 저는 뭐 다른 라이트 언더바 2번이라고 해서 이거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버튼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많이 있어서 굳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일단 녹화는 중지하고요. 일단 10분 쉬었다가